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송나영입니다.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과 나눈 비화폰 통화 기록이 작년 12월 6일 원격으로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삭제 시점입니다. 12월 6일은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해 경질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그날입니다. 경찰은 누가 어떻게 삭제했는지 수사 중이며 비화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경호처에 한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12.3 불법 계엄 당일부터 지난 1월까지의 기록이 복구됐고 지난해 3월 이후 내란 혐의와 관련된 비화폰 서버 기록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데요. 침묵이 역사적 진실을 가릴 수는 없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모델 비비입니다. 이번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세븐나이츠 리버스 검색하시고 또 다운받아주세요. 우리 곧 게임에서 만나요. 15세 이용가.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대선 8일 전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제50년차 경북 영농 학생축제가 열리는데요. 잠시 후 한국생명과학고 정혜봉 교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박교환의 세상 있게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 지역은 지난 3월에 발생했던 산불 피해 극복과 같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가 이번 대선에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여야 각 정당에게 제시한 공약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경상북도가 제시한 산불 피해 극복에 대한 공약들로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경상북도는 지난달 30일 제21대 대선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산불 피해 극복을 첫 번째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지역의 산업 기반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네. 이 중에서도는 산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한 사업들은 특별법에 총 9개 사업을 제시를 했고요. 우선 특별법과 관련해서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로 인해 마을 공동체 붕괴가 됐고 지방 소멸 가속화와 산림 생태계 및 산업 기반이 무너져 시급한 재건과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빈번한 복합 재난으로부터 재해 위험이 높은 인구 가소 지역 주민들의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악 레포츠 벨트 조성과 산림 소각 경감 벨트 조성, 복합 재난 대응, 경북형 압축 도시 조성, 트라우마 치유센터 구축,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인력 보강 등의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도가 제시한 대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면 연간 4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 효과와 함께 지역 일자리 3,000명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또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서 지역 산업의 재건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특별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악 레포츠 벨트와 산림 소득 경관 100벨트 조성 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사업들인가요? 네, 산악 레포츠 벨트 사업은 극심한 산불 피해를 입은 북부권의 산림과 지역 경제를 단순하게 복구가 아니라 세계적인 산악 레저 단지로 재건하겠다. 이런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산림을 복구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레저와 관광시설을 조성을 하고 또 이곳에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 가치 복합 개발을 통해서 산불 대응형 신성장 모델을 제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 시군에 총 사업비 2조 원을 들여서 지역별 특화 체험 관광 및 친환경 복합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산악 레포츠 트레일을 조성을 해서 국제공인 MTB 마라톤을 유치한다던가 지역 거점별 산악 연계, 철인 마라톤 코스 개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 레포츠 교육 및 체험센터 건립, 레포츠와 숙박, 문화, 음식을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시군별로는 청송의 경우에는 유명한 아이스 클라이밍 등과 연계를 한 겨울 빙병 동반 중심으로 또 영양은 장거리 트레일 러닝과 생태 체험으로 영덕은 바다와 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합 레포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산림 소득 경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경북이 사유림 면적이 91만 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그런 만큼 이 경북의 산림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네, 산불 이후로 산은 그저 바라보는 산이었다. 이런 말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산림을 활용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불에 취약한 나무가 아니라 높이 5m 미만 수준의 소득 창출이 가능한 경관을 식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실제로 이제 안동 임동면과 기란면의 경우에는 이 일대에 밀원단지 즉 꿀을 딸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고 1년 내내 양봉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경우에는 산림소득뿐만 아니라 경관숲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산불 이후에 피해가 예상되는 산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석삼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이 재건도 재건이지만 트라우마 극복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 트라우마 치료센터 조성도 공약 사업으로 건의를 했다고요? 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세월호 사고라던가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요. 이런 사고들 이후로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사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 이런 관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이번 산불 외에도 2023년에 수해 피해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대형 재난들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또 구조작업을 벌인 소방대원들에게 재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리적 또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성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산불 트라우마 치료센터의 경우에는 심리적 치유와 자연을 결합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체험학습, 치유 프로그램, 또 추모를 결합해서 관광과 힐링을 동시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 등 자연재해 예방 교육도 시행을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산불 외에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경북 북부권이 고령화 지수가 상당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성을 잘 반영한 공약이 있다고요? 네. 비단 고령화 현상은 이제 북부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이를 겨냥해서 메디푸드 산업화 실증센터 구축 등의 내용을 미래 신산업 부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메디푸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에는 33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면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질환별로 맞춤형 임상 연구를 통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한 메디푸드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실증 데이터 확보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상북도는 안동에 약 200억 원을 들여서 메디푸드 소재의 안전성, 유효성, 기능성 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동은 바이오 산업 분야에 뚜렷한 강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의성에는 세포 배양육과 같은 푸드테크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실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들이 이제 실제로 대선 공약으로 반영이 되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야기를 다 나눠볼 수는 없지만 이번에 경북도가 건의한 대선 공약 사업만 총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1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보더라도 157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게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여야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공약들이 대선에 다 반영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기도 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에 공약을 반영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향후 사업들을 추진할 때 있어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보면 3년 만에 그리고 탄핵 이후에 이제 급하게 치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지역 공약들을 보면 대부분 성의가 없다 이런 느낌이 짙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2개 시군의 시군별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부분 공약들을 보면 검토, 고려, 지원 등 정치적인 수사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시군별 공약 발표 등의 과정이 전혀 없었고요. 통상적인 의미의 지원 정도 약속에만 그쳤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공약들이 공허한 빈 약속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역 공약들을 보면 성의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발굴된 공약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건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선을 앞두고 발굴한 공약들이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다만 대선과 같은 이벤트에 공약이 반영됐을 경우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임기 5년간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던가 같은 성과는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이 일주일 정도 그리고 사전투표는 당장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유권자 모두가 공약은 반드시 지킬 수 있을 후보에 대한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약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했는 후보라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타인의 권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끝까지 후보를 면밀히 검토해서 꼭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소중한 투표 꼭 행사하길 바라고요. 실제로 우리 경북도가 건의한 대선 공약 사업이 37개 프로젝트 161개 사업입니다. 이게 검토, 고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말 채택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해썹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 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호 변개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덕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오늘보다 더 큰 희망 내일은 더 벅찬 사랑 항상 그대와 함께 숨쉬는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모레죠. 오는 28일 수요일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제50년차 경북 영농학생축제가 열립니다. 역사가 무척 오래된 행사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생명과학고 정혜봉 교감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28일이죠. 제50년차 경북 영농학생축제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경북 영농학생축제는 경상북도 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영농기술과 지식을 겨루며 서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축제입니다. 올해는 50년 차를 맞이한 뜻깊은 해로 5월 28일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교육협회 경상북도 지부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기술 경진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르며 미래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농업과 관련된 축제다라고 보면 될 텐데 50년 차면 역사가 정말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대회를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소감 어떠신가요? 예, 올해로 50년 차를 맞이한 이 뜻깊은 대회를 우리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 있는 대회의 주최를 맡는다는 것은 우리 학교의 큰 자부심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쟁의 장을 넘어 급변하는 농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특히 농업, 생명과학 분야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모여 각자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펼치는 이 자리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농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하여 경북 지역에 있는 총 7개의 특성화고가 함께하며 각 학교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다양한 참여와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꿈과 노력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어떤 종목에 참여하는 거고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친 건가요? 예, 저희 학교 학생들은 현재 2025년 경북 영농학생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2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전공 경진, 과제 이수 발표, 실무 능력 경진, 글로벌 리더십 축제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전공 경진 분야에는 식물자원,
동물자원, 식품가공, 농업기계, 조경산림자원 등 농업 관련 핵심 전공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학생들은 평소 수업 시간에 익힌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주말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제 이수 발표 분야에서는 경영과제, 연구과제, 농생명 창업 아이템 과제, 농산물 마케팅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은 학기 초부터 주제를 설정하고 탐구활동이나 실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무 능력 경진 분야는 화훼 장식, 제과 제방, 조경 설계, 농기계 정비, 농식품 조리, 애견 미용 등 실기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로 학생들이 전문 자격증 취득이나 대회 출전을 목표로 꾸준히 훈련해온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점검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뿐만 아니라 영어 말하기 대회가 포함된 글로벌 리더십 분야와 FFK 골든벨, FFK 예술제 등의 축제 분야도 있습니다. 이 분야는 학생들의 창의력, 표현력, 글로벌 역량을 평가하는 종목으로 특히 예술제는 학교 특색이 있는 문화를 표현하고 골든벨은 농업 상식과 기초 소양을 겨루는 아주 뜻깊은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관심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과 또 학생들 모두 주말과 방과 후 시간까지 활용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종목 중에 특히 우리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이 강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우리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는 총 17개 종목에서 학생들이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도시조경 디자인과 스마트 산업기계과 학생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학과의 강점과 그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도시조경 디자인과는 과정형 평가 조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교육관으로 우리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형 평가형 자격은 기존 필기시험 위주의 자격시험 과정과는 달리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한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조경 설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현장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아 높은 수준의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 중심의 반복 학습과 자격증 취득 과정이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스마트 산업기계과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 농기계 정비 부분에서요. 지난 5년 동안 금메달과 은메달을 꾸준히 수상을 했고 지역 기능인 양성 교육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농업기계 정비 중에서도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 전반의 정비 기술에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실습 위주의 교육과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 학교가 실무 능력 경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비결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기반한 현장 중심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반복적인 실습과 실전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어떻게 성장하길 기대하시나요? 예.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농업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진로를 개발하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 농업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자신만의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환경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참된 신지식 생명과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회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대회에서 좀 달라진 점,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새롭게 도입됐나요? 예, 지난번 대회와 비교했을 때 세 가지의 변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첫째, 발표 종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고서 작성과 발표 방식을 전국 영농학생축제 양식을 준용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경북대회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통일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는 것이고요. 네. 둘째, 특히 농산물 마케팅 분야에서 전국 영농학생축제와 동일한 주제를 도대회 주제로 채택해서 현장성과 실무적 연계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바뀐 분야인데 심사 과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학생 발표 심사만으로 심사를 하였는데 올해는 과제 이수 보고서도 함께 심사하여 심층적인 그런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나은 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변화를 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네네. 대회는 이렇게 경북 지역에 있는 7개의 특성화고가 함께 경쟁을 펼치고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오는 9월 충북에서 열리는 전국 영농학생축제 경북 대표로 참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경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78명과 현장연구대회에서 입상한 교사들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충청북도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국 영농학생축제에 경북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전국의 영농학생들이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농업 관련 실력과 연구 성과를 겨루는 중요한 행사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전국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북 대표로 선발된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예, 우리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는 스마트 농업경영과 스마트 동물산업과 도시조경디자인과 베이커리 카페 경영과 스마트 산업기계과 미트 외식과 등 6개 학과로 구성된 종합적 성격을 가진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각 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첨단 기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는 전문성과 현장 능력을 두루 갖춘 미래농업, 식품, 환경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고자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는 우리 미래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인 농업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미래 동산 분야를 이끌 글로벌 인재의 꿈을 우리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도시 조경 디자인과와 스마트 산업 기계과 학생들이 두드러진 성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축제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농업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진로를 개발하는 기회를 갖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생명과학고 정혜봉 교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조 영양 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영조 영양 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원장님께서도 매일 선거 유세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네, 저도 지금 열심히 선거 유세하고 있고요.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요, 일단 여기가 뭐 이제 경북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저희한테는 무척 이제 불리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막상 주민들 만나면요, 먼저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이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고 지지했는데 뭐 이제 독선이나 부패 또 무능이 좀 과했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야당이 밉다기로서니 어떻게 군대를 끌고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배신감 또 실망 많이 느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비호하고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나 있고 또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 민주주의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좀 부끄럽다. 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번에는 좀 다른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호하는 그런 이제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도 솔직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분위기가 좋은 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군요. 네. 이제 이번 주가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다음 주면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그렇죠, 현재 맞습니다.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판세는 뭐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아마 동의하듯이 저는 1강, 1중, 1약 뭐 이런 대세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말 그대로 1강으로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또 그리고 그 뒤를 또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쫓고 있는 형세인데요. 저는 이 판세가 뭐 무난히 다음 대선 결과로까지 그대로 이어질 거다. 물론 그 사이에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또 있겠지만 그러나 그 1강이라는 이 흐름은 선거 결과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 여론 조사를 보면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게 큰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반등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당연히 어떤 선거든 선거일로 가까이 갈수록 각각의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하는 이런 양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이제 내놨으니까요. 뭐 그 후보가 흠결이 있고 없고 또 후보 선출 과정이 어떠했던 간에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결집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미세하게 어떤 지지율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한 8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저는 또 다시 이재명 후보의 그런 진정성도 통할 것이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어떤 연계를 끊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 선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란으로 인한 이런 헌정 중단 위기 이것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저는 이 절박감이 결국은 뭐 국민의힘을 조금 지금까지 지지해 오신 그분들의 마음도 결국은 다 돌려 세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는 뭐 그런 미세한 지지율 변동은 있지만 결국에는 헌정 회복, 민주공화국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의 열망이 저는 선거 결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현재 TV 토론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사회 분야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관전평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은 지난 저희 인터뷰 때도 그때도 이제 경제 분야 토론 보고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저는 정말 이 TV 토론 전체적인 수준이 좀 참담하다, 너무 떨어진다. 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요. 제가 이렇게 주민들, 유권자분들 만나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여야가 좀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나라 살릴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TV 토론에서 아예 싸우려고 좀 작정하고 달려드는 모습. 그러니까 뭐 이런 사회 분야 토론인데 연금이라든가 이런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주제에 집중하고 정책을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정하고 상대 후보를 그냥 공격하겠다. 이렇게 시비 걸고 싸우고 하는 저는 이런 분위기를 자꾸 주도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님 처음부터 곧바로 그냥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싸움을 걸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공격하고 뭐 저는 이런 모습이 일단 국민들에게 좀 눈살 찌푸리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주제에 집중해서 정책에 집중해서 정말 대선 후보 토론에 나온 좀 그런 면모를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또 바라는데 솔직히 다음 토론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뭐 관전 포인트들이 있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비상겸 때 왜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고 이준석 후보는 여기에 밖에서 부당함을 알리려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 부분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준석 후보 정말 그건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책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말씀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때는요, 본인은 뭐 밖에서 내부와 뭐 소통했다. 그것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했다. 물론 뭐 상황 파악은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본회의장을 지키는 겁니다. 1차 계엄 해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2차, 3차 계엄이 지속적으로 발령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번 우리가 계엄 해제했어도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세 번째 비상계엄 선포하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면 무조건 그 순간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을 지켰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 이준석 후보의 행동을 보여주는 어떤 여러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 영상들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상황 설명과 맞지가 않아요. 사실 그때 이준석 후보 좀 표현이 그런데요.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내가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뭐 담을 넘어서야 되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보좌진들에게 화를 내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어떤 뭐 권위를 막 내세우고 그 현장에서 지금 70대인 저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서 저 국회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뭐 큰 소리 쳤는데 그게 과연 부당함을 알리는 행동, 의식한 준비된 행동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저 탄핵 판결 나오기 이전에 제일 먼저 대통령 출마 이야기를 꺼낸 사람도 이준석 후보거든요. 사실은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상황 또 그것에 맞서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 엄동설안에 밤을 새워가면서
윤석열 구속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어떤 정치적 이익 이런 데 관심을 드러낸 사람이 사실은 이준석 후보인데요. 저는 참 바람직하지 못한 오로지 좀 자신의 정치적 이익 이것만을 염두에 둔 저는 좀 그런 행동이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좀 변명 변명 같지 않은 이런 변명들이 저는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란 세력과의 결별에 대한 물음이 김문수 후보에게 쏟아졌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결별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쏟아졌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냥 언급을 하지 않고 답하지 않고 그냥 피했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의 내란 세력이다 이런 반론을 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요. 김문수 후보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하는 표현이 여기에 딱 맞고요. 우리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 끌고 나오고 총칼 들고 나와서 내란 일으켜서 오늘 이 대통령 선거라는 조기 대선이라는 이런 사안까지 삐져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뜬금없이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내란을 했나요? 총칼 들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법이 정한 어떤 그런 헌정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파괴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더구나 또 보니까 정광훈 목사 앞에서 본인은 눈물을 흘린 적 없다. 왜 그런 거짓말 하냐 했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런 영상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우선 그 순간순간 온갖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 이런 것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경쟁하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근거 없이 비방하고 내란 세력 운운하고 저는 이거는요 우리 시청자 국민들을 말 그대로 정말 우습게 보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제 사회 분야 토론이 있었고 내일은 정치 분야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당연히 이번 정치 분야 토론에서 저는 핵심 주제는 내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정상적이라면. 네. 왜냐하면 이번 대선 자체가 내란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행위의 어떤 부당성, 그리고 어떻게 이런 내란을 이제 종식하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수립해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후보들이 좀 진지하게 자기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전망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모두에 별로 기대가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은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내란 세력과의 연계를 끊겠다, 단절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하기는커녕 얼토당토하게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런 수준의 토론을 하고 계시니까 과연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루어질까 아니면 또다시 그냥 근거 없는 비방만 난무하는 저는 또 그런 토론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진흙탕 싸움으로 일부러 좀 그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저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일 토론회가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 밖에는 사실은 사법개혁 문제, 검찰개혁 문제, 또 개헌 문제 다루어야 될 주제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지한 토론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이재명 후보는 최대한 진지하게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과 이렇게 생각을 나누려고 애쓰지 않을까. 네. 이렇게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선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여전히 관심사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단일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뭐 선거는 어차피 본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뭐 현재 판세로는 어렵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단일화가 되면 본인들의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한번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쪽 표현대로 하자면 반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저는 마지막 반전 카드가 이제 단일화밖에 없으니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는 단일화에 좀 이렇게 사활을 걸듯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또 대단히 모호한 행보를 지금까지 취해왔어요. 예컨대 단일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데 본인은 단일화에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절대로 안 하겠다라기보다는 관심이 없다라든가 관심이 없는데 상황이 변하면 관심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안 하겠다 했다가 뭐 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말 바꾸기 한 전례도 많기 때문에요. 저는 뭐 아직도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단일화는 좀 살아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도 그냥 뭐 3등으로 패배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활로 모색이 쉽지 않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뭐 당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래 삼아서 당권 받고 단일화하고 뭐 이런 식의 선택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는 설령 단일화 하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네. 그런 야합이 더구나 어떤 내란 세력과의 야합, 내란 세력들의 연대 이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먹혀들 리 없고 그래서 결국은 내란 청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회복이라는 이런 시대의 과제에 부합하는 선거 결과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그 낙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는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29일 30일 네. 사전투표 치러지는데 끝으로 붙이고 싶은 말씀 아주 짧게 들어볼까요? 예. 사전투표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특히 이번에 사전투표는요. 평일입니다. 토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좀 잘 내셔서 네. 사전투표에 꼭 좀 임해서 사전투표로 일단 우리 선거 끝내는 그래서 헌정 질서 회복하는 이런 결과를 사전투표 단계에서 꼭 이루었으면 합니다. 네. 주민 유권자 여러분의 좀 적극적인 관심 참여 이웃 지인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네.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